여러분 안녕하세요. 6-5강에서는 그림을 통해 나만의 인형을 만들고 움직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강의에서도 인형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저와 실제로 인형을 만들어주실 이혜원 강사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꼭두각시 노름에 나오는 인형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나만의 인형을 만들어 보고 움직여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나만의 손인형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는 같지만 더 구체적인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형이 무슨 이야기를 전달할지입니다. 그래야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어떤 움직임을 할지 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그린다는 것은 그림을 유려하게 그려서 스케치를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의 인형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그림이 어렵다면 단어를 나열해도 되고 잡지에 있는 사진을 오려 붙여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그림 주변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배고파? 음식? 오늘 뭐 먹지? 엉뚱엉뚱 걷기? 호이자 멈추기? 헉 숨쉬기. 오, 인형의 여러 가지가 모습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재료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얼굴을 위해서는 굳으면 플라스틱처럼 변하는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점토를 가지고 검지손가락에 끼우는 인형을 만들고 색을 칠하고 머리카락 같은 것을 붙여서 인형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크기와 모양을 정해서 만들어주는데 손가락에 끼우는 목이 있게 기본을 만든 후에 얼굴의 구체적인 모양을 만드는 것이 나중에 목을 붙이는 것보다 더 편하게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 부분에 저는 글루건으로 붙일 텐데요. 글루건으로 묻혀주시고 손에 끼워서 조심조심 얼굴을 붙여주시면 얼굴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완성된 인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인형의 움직임은 사람의 움직임과는 좀 달라서 시작과 끝이 좀 정확해야지 명확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을 쳐다봤을 때 사람은 그냥 이렇게 쳐다봐도 왼쪽을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형은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시작과 끝을 해줘야지 옆으로 돌리고 앞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인형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장된 움직임이 조금 더 살아있는 움직임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계속 움직이는 것은 집중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걷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걷는 동작은 이 다리가 없는 손인형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무게를 이동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앞으로 갈 때 왼쪽과 오른쪽을 무게를 이동시키면서 움직이면 걷는 동작이 됩니다. 걷는 모습도 인형의 캐릭터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예를 들면 소심하다거나 건들거린다거나 천천히 걷는다거나 하는 등의 걸음걸이를 변화시켜서 인형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소심하게 걷는 건 어떻게 걷는 걸까요? 저는 건들건들하게 걷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서 얼굴과 어울리는 움직임을 찾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춤을 추면서 꼭두각시 노름에 나오는 인형처럼 절을 짓거나 허무는 등의 움직임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재료로 인형을 만들어 보고 인형을 움직여서 살아있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꼭 인형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사당 놀이는 삼국시대 이래 주변 국가들과 다양한 문화적 교류와 수용을 통해 우리만의 독특한 연희예술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남사당 놀이는 서민들의 삶 속에서 위로와 치유, 그리고 극복과 화합의 놀이였습니다. 그러나 지배계층이 환영받지 못하였기에 기록되지 못하였고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전쟁과 시대적 변화 등 험난했던 역사적 굴곡에서 그 많았던 전문 예인들의 놀이들은 하나씩 사라져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남사당 놀이는 그 역사적 여정 속에서 끈질게 살아남았던 마지막 전문 예인들의 흔적들을 소중하게 모아놓은 우리만의 소중한 문화적 유산일 것입니다. 남사당 놀이를 연행하였던 남사당패는 유랑 강대 집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랑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애틋한 감정이 있습니다. 여행자처럼 구속되지 않는 삶의 자유로움도 있겠지만 왠지 가련하고 애련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정처 없이 그들의 재주와 웃음을 찾는 곳을 찾아 떠돌며 예술적 삶을 연명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광대답게 그들은 놀이 속에서 권력층의 불의와 억압을 당당히 비판하고 조롱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꿈꾸었을지 모릅니다. 최근 한국 K-팝, K-드라마 등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K-한류 열풍이 대단히 일고 있습니다. 이 남사당패 후예들이 1970년대 전통 농악을 재창조하여 사물놀이라는 새로운 공연 양식을 만들어 세계 속에서 큰 호응과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타악 연주라는 점만이 아닌 그 속에 한국인들의 흥과 신명이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되고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K-팝과 아이돌 그룹들의 노래와 춤 속에는 이렇듯 한국 전통 연희의 흥과 신명이 새로운 모습으로 녹여져 세계인들과 함께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남사당 놀이와 같은 한국의 전통 연희는 항상 동시대성을 가지고 변화하여 왔듯 또다시 새로운 예술을 꿈꾸며 오늘도 변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림을 통해 캐릭터를 만들고 만든 캐릭터를 인형으로 만들어 보고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사당 놀이는 많은 역사적 굴곡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는 한국의 소중한 문화적 유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남사당 놀이에 대한 강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전통연애에 대한 깊이보다는 넓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초 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한국 전통연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조금은 생기지 않으셨을까라는 기대를 하며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